공학 설계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공학 설계를 CAD 소프트웨어에 나타나는 도면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CA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해석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학 설계라는 것은 그것보다 좀 넓은 범위입니다. 저희가 미국의 공학기술인증원에서 내린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설계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어떤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 또는 프로세스, 설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devising, 창안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뭘 하기 위해서 devising 하느냐 하면은 meet the desired needs. 다시 해서 설계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창안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걸 보면 공학 설계라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위에서도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죠. 프로세스입니다.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공학 설계 안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과학, 수학, 그 다음에 공학들이 사용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eet a stated objective. 그래서 설계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는데 최적으로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decision making process입니다. 이게 공학 설계라는 것. 여기서 키워드는 process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공학 설계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스테이지를 가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스테이지는 저희가 제품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제품 설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양한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는 설계 변수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에 의하면 이 design requirements, 설계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desired needs 또는 a stated objective가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 변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 요구사항들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제품에 대한 성능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그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체 설계를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우리가 충돌 안전성이 보장돼야 되겠고, 내구도 보장돼야 되겠고, 진동 소음에 대한 조건도 만족해야 될 것이고, 또한 경량화가 돼야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다양한 제품에 관련된 성능들을 다 만족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설계 대상이 유체기기다 하면은 효율이 얼마보다 높아야 된다든지, 또 유량이 얼마보다 커야 된다든지 등등의 그 유체기기에 관련된 어떤 성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 중요한 설계 요구 사항이 되겠죠. 이걸 만족해야지만 만족할 만한 제품 설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와 같은 성능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제품의 형상이나 치수, 어떤 때는 토폴로지, 어떤 때는 재료 같은 것들이 설계 변수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설계 변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설계 요구사항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제조 가능성입니다. manufacturability 또는 design for manufacture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다양한 제품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 변수를 결정을 했는데 그 설계 변수들의 shape이라든지 size 같은 것이 제조가 불가능하다. 그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설계 요구사항 중에는 manufacturability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사례를 들면서 다시 한번 이 제조 공정 속에 manufacturability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계해야 되는 대상이 만약에 조리품이라면 당연히 design for assembly도 설계 요구사항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해서 그 다양한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변수 값을 결정하는 절차, 그걸 우리 제품 설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제품 설계 산출물은 뭐죠? 기하학적인 형상은 CAD 소프트웨어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이 아닌 것들은 bill of material, 봄에 제공이 되게 되겠죠. 그걸 합해서 우리가 PD, product data라고 얘기하고, 그걸 매니지먼트 하는 걸 PDM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관리하는 걸 PLM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로 끝나나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그 형상에 대한 거, 그 다음 봄만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제작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공학 설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변수를 결정하는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 공정 설계일 경우에 설계 요구 사항은 지금 제품 설계가 된 대로 불량이 없이 생산해 달라라는 것이 설계 요구 사항으로 나열이 될 거고요. 이때 또 설계 변수는 바로 이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공정 변수들이 설계 변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이 사추성형 과정이다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추성형의 경우에 그 불량을 알고 계시잖아요. 필링이 다 안 됐다든지 또는 이게 변형이 너무 심해서 조립이 불가능하다든지 또 웰드 라인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쭉 나열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조 공정 설계의 설계 요구사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불량 없이 제조하는데 중요한 공정 변수들이 이제 설계 변수가 되는데 사주성형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필링 프로세스에 관련된 변수, 패킹 프로세스에 관련된 변수, 그 다음에 게이트의 위치 및 개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설계 변수가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불량이 생길 수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고안해서 고객한테 갈 때까지는 설계 입장에서 봤을 때 제품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제품 설계를 하거나 또는 제조 공정 설계를 하거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품 설계를 하건 제조 공정 설계를 하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꼭 공학 설계를 한다 그러면 밟아줘야 될 순차적으로 밟아야 될 3단계가 있습니다.